봐. 자, 22페이지. 분홍과 파랑 사이 읽어보라 했는데 읽어봤나 모르겠다. 지문을 계속 읽어봐.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 있고 오른쪽 사진 있네요. 분홍 공주네요. 파랑 왕자네요. 난 분홍색이 좋은데. 분홍색 겁나 좋아하거든. 자, 여자는 분홍, 남자는 파랑. 자, 이런 걸 우리는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이라는 걸 색상 코드라고 합니다. 어떤 색상 코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홍과 파랑 사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가보자, 나연아. 쇼핑몰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쇼핑몰에서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실험을 왜 하는지, 이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뭔지 한번 볼 겁니다. 우리가 잘 따라와. 놓치면 얘기해. 그냥 스톱해. 쌤 일일이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해줄게. 몇 번이고 하면 돼. 짧아. 그렇게 길지 않아. 모의고사 지문처럼 길지 않아. 자, 해보자. 아동복점 10군데에 들러 가게마다 점원에게 다가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다고 말해줬다. 그러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라고 물을 거야. 분명히. 그럼 거의 모든 가게에서 이걸 묻지 않을까? 얘들아. 그 말은 사람들이, 자, 그 밑에 코멘트로 달려있는 걸 읽을 거야.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당연하다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남자아이인데요? 그러면, 아, 파란색, 뭐 어떤 거. 여자아이인데요? 그러면, 아, 분홍 쪽에 어떤 것들을 추천하겠지. 하나절 동안 이 실험을 하면 백발백중으로 다 물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백발백중으로 여자는 이런 색깔, 남자는 이런 색깔이라는 색상 코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우리 현실이. 자, 한번 가보자. 어린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색상 코드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이 색상 코드는 과연 언제 일어났냐 하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현상.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그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고? 그렇잖아.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분홍 옷을 입고 있거나 여자아이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좀 어색해. 그리고 좀 이상하게 보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뭐 적어도 한 1000년 정도? 우리나라든 서양이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색상 코드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어. 최근에 일어났어. 사회학자 조 파울레티에 의하면 자, 조 파울레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5살 난 아이들까지도요, 중성적인 흰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색상 코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 19세기 이후에, 19세기 후반 이후에 이후 어린아이들의 일부의 색상이 도입되었고 자, 그 전까지는 중성적 흰색 드레스를 입었어. 중성적인 어떤 흰색 드레스. 근데 이제 어린아이의 의복에 색상을 도입하기 시작해. 그전에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 흰색, 거의 뭐 흰색, 좀 중성적인 색상이 그렇게 딱히 없었어. 근데 색상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복에다가. 그러면서 분홍이다, 파랑이다 라는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적용이 됐어. 이
측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자, 이 규칙이 자리를 잡기까지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거의라는 말을 굳이 왜 썼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 문장을 학교생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거의라는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 거의라는 건 오래 걸렸다는 의미로 원래 쓰는데,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짧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 짧은 시기에 딱 됐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왜 거의를, 이게 이제 외국 어떤 글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얘들아,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 보면 뭐 접속을 하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것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게 쓰기는 해. 아무튼 반세기 가까운 어떤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한때 분홍색은 남자아이들의 것으로 선호되었다. 그런 적도 있었대 얘들아. 그것은 열정과 용기를 상징하는 확고하고 강한 빨강에 가까운 색이었기 때문이다. 더 섬세하고 얌전하며 믿음과 평온의 상징인 파랑은 여자아이들의 것이었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지금의 간습,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라는 색상 코드가 자리 잡았어. 중간 1회 첫 번째 줄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다라는 문장하고 쭉 당겨서 그럼에도까지 당겨와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문장을 그럼에도까지 쭉 당겨올 거야. 같이 읽을게 내가.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색상 코드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어 얘들아. 얼마 안 됐어. 근데 이 코드는 얘들아 굉장히 깊이 배어 있다. 우리들 몸에, 우리들 인식에, 우리들 고정관념에. 그냥 짧은 시간 형성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사회 곳곳에 사실 의복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아동복 얘기를 했지만 의복뿐만 아니라 얘들아 뭐 모든 물건들에 깊이 배어 있어. 자, 그래서 가보자 세연아. 자, 심리학자와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짧은 시기에 형성이 된 어떤 코드가, 생각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현상은 아마 우리가 유전적으로 혹은 진화적으로 남성은 파랑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여성은 분홍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진화론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다른 현상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형성돼서 이렇게 깊게 자리 잡은 현상이 잘 없거든? 근데 색상 코드는 이렇게 깊이 자리 잡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기호 차이가 아니고 분명히 인간들이 얘들아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남자는 진화적으로 성별적으로 파랑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인간은 여자는 분홍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을까 원래부터 라고 의심하는 거야. 안 그러면 설명 안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호주의 한 신문 기사는 호주의 한 신문 기사는 분홍공주 현상의 기원을 다뤘다. 분홍공주 현상이라는 게 즉 색상 코드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한번 다뤄봤대. 자, 기자는 어린 딸을 분홍세계에서 끌어내려고 하다 실패한 어머니의 일화를 언급했어. 이 일화. 자, 일화는 어떤 생각이고 파올레티는 어떤 생각이고 19세기 후반 전에는 어땠고 후반 이후로는 어땠고 20세기 중반에는 어땠고 다 구분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넘어갔어? 지금? 자, 정신 차려야 돼. 어려워. 어려워. 한번 탁 놓치면 못 따라와.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호주의 한 신문기사는 분홍공주 현상의 기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형성된 현상이 우리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다뤄봤대. 자, 기자는 어린 딸을 분홍색에 끌어내려고 하다 실패한 어머니의 일화를 언급했어. 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하면 어쩌면 그녀의 딸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일지도 모른다. 자, 여자는 분홍을 좋아할 수밖에 없이 태어난 거야. 유전적인 거야. 여자들은 유전적으로 분홍을 좋아해. 색상을 좋아하는 건 유전적인 거야. 진화론적인 거야. 라는 일화겠지. 이 신문 기사는. 라고 하면서 여자아이들에게는 2살이 되면 갑작스레 피어나는 분홍공주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말한다. 자, 그리고 아동 심리학자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에게 이에 대한 소견을 묻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네, 여자아이들이 분홍색을 좋아하는 까닭은요, 그들의 뇌가요 남자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 즉 뇌가 다른 구조를 가졌다는 건 색상 코드는 유전적이고 진화적이라는 얘기겠지. 정리를 하자. 호주의 한 신문기사, 분홍공주 현상, 일화,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 그리고 뇌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건 색상 코드라는 게 유전적이다, 진화적이다 라는 거야. 그럼 색상 코드가 생기는 건 우연이라는 거야, 필연이라는 거야, 얘들아. 필연이라는 거지. 정리를 하면 색상 코드가 유전적, 진화적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거야. 자, 내가 계속 같은 말을 이꼬르 는 계속 하고 있지. 무조건 나와. 그게 제일 중요해. 인마가 주장하는 게 뭐고, 인마 말은 뭐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다 연결을 할 거야, 우리는. 자, 필연적이라는 거야. 우연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어. 자, 하지만 파울레티는 아니래. 그럼 파울레티는 우연이라는 거야. 안 읽어도 뒤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읽어도 아무튼 파울레티는 아니라는 거야. 필연이 아니라는 거야. 유전적 진화가 아니라는 거야. 내 구조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야. 됐지? 파울레티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생각에는, 즉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의 생각에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에는, 유전적 진화적 차원이라는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요,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관가해서 그래요 라고 주장을 한대.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어떤 또 다른 까닭이 있나 봐. 패션이 바뀐 까닭이 있나 봐. 뭐 뇌가 아니고 유전이 아니고 진화가 아닌 어떤 까닭이 있나 봐. 가보자, 채영아. 자,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아까 우리는 19세기 후반이라는 말을 썼었고, 지금 이제 19세기 말이라는 말을 써.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막 표현하고 있지, 어렵게. 살이 넘은 남자아이에게 치마를 입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필연적인 거 아닌가? 그때 사람들이 뭔가 깨달은 거 아닌가? 아니야. 책이 뭐 다시 하는 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고, 자, 봐봐. 남성의 어떤 성, 여성의 어떤 성이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대. 자, 생각해야 돼. 2살이 넘은 남자에게 치마를 입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남자에게 치마를 입혔는데 이제는 안 입혀.
그게 남성성이라는 것과 여성성이라는 게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뭐 입힐 수도 있고 입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 그건 필연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필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어려워.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이에 정신심리학자들은 성구분은 학습될 수 있다. 성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무조건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하니까 성의 구분이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성 구분은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될 수도 있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아, 성을 좀 구분하려고, 얘는 남자이고 얘는 여자이고 어떤 성을 구분하고 학습을 하려고 남자애한테는 치마를 입혀도 되는데 안 입히고 여자애한테는 입힌 건 거야. 그게 바뀔 수도 있었어 사실은. 근데 그냥 우연히 남자애한테는 치마를 안 입히고 여자애한테는 입혀서 구분을 한 것 뿐인 거야. 만약 그게 바뀌었다면 지금 남자애들 치마 입고 다닐 거야 얘들아. 그치? 이게 여자니까 무조건 치마를 입었어야 했고 남자니까 무조건 치마를 입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은. 이해를 잘 해야 돼. 자 보자. 즉 성의 역할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 성의 역할이 바뀌는 것에 어떤 불안, 그리고 성구분이 학습될 수 있다는 생각, 성 구분이 학습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꼭 학습돼야 한다는 이 생각이 결국 아까 전에 파올레티 올라가 볼게. 다시 파올레티가 이야기했던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인 거야.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은 성의 역할이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성 구분이 학습될 수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패션을 바꾼 거야. 그냥 패션을. 다시 말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색상 색상 코드는 어린아이들한테 얘들아 봐, 치마를 입고 있는 쟤들이 여성이라는 성이야. 봐봐 쟤들 치마 안 입고 있는 저 무리들 있지? 쟤들은 남성이라는 성이야. 그럼 이 성은 다른 거야 얘들아 라고 성 구분을 학습하는데 도와주려고 애들한테. 그냥 하면 그때는 이제 2차 성징이 아니었으니까 신체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패션이 바뀐 거야. 근데 오늘 나는 그 본래의 목적, 즉 성 구분을 학습하는데 도와주려는 어떤 목적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오히려 고정관념으로 남자는 치마 입으면 안 돼. 여자만 치마 입어야지. 여자가 어디 바지를 입어 치마 입어야지. 남자가 어디 분홍색을 해. 남자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오히려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야. 자,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색상 코드는 아이들의 관심을 성으로 이끄는 다른 습관들과 함께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거야. 오른쪽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20세기 중반 이후에 어떻게 색상 코드가 변화해 왔는지 시간 흐름으로 봅니다. 시간 흐름으로 보는 걸 우리가 통시적 관점이라 하죠. 시간 흐름으로 보는 걸 통시적 관점이라 보고,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유전이다, 진화다, 필연이다, 아니다. 사회적인 학습, 성구분 학습을 도우려는 목적에 생겨났다. 그러다가 지금은 본래 목적이 없어지고 어떤 간섭이 됐다, 고정관념이 됐다 라는 두 가지. 자, 중간 2 가봅시다. 이건 한번 가볼까? 손잡이인지? 응, 중간 2.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또는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왼손잡이는 여자아이고 오른손잡이는 남자아이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간섭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밑에 두 번째 문단 반면에 오른손잡이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넘어가서 한 사회에서 읽어볼게. 두 번째 문단 하면 돼. 한 사회에서 은하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금세 이것도 한 번씩 나오는데 경명은 독서에서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봐놔. 혹시 모르니까 금세 어에 이고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배워.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데 금방 능숙해진다. 똑바로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떤 간섭을 가지고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막 강조를 한단 말이야. 여자애가 어떻게, 남자애가 어떻게, 여자애는 이래야지, 남자애는 이래야지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뭔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그래서 이 간섭이 계속 지속되어 오는 거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불편하게 지속되는 까닭이라 돼 있지.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책 보시오. 쓰는 아이를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하게 됐다. 자, 우리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에다가 딱지를 붙이지. 관용어죠. 이런 거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붙어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거. 나 아는 사람이 많아. 나는 발이 넓어. 이런 거. 나 이제 그 일 안 해. 난 손을 씻었어. 이런 거 우리가 관용어라 하죠. 딱지를 붙이지. 고정관념을 딱 정해버리지. 자, 끝부분 볼게요. 내가 할게. 이처럼 아이들은요,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간습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어떤 간습, 고정관념의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 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따르고 우리 사회에서 얻는 고정관념은 계속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제일 밑에 이거는 설명문입니다. 논술문 아닙니다. 주제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간섭 특징 잘 봐놓으세요. 연구 결과 여러가지 예시들 올라가면요 OX 하는 게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제일이든 경명이든. 그리고 오른쪽 자, 이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윤아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아동복 잡지나 백화점 소책자 등에서 남자아이에게는 분홍, 여자아이에게는 파란을 권장한다. 아이의 눈동자나 머리카락 색에 어울리는 색상을 권장하는 등 오늘날과는 다른 색상 코드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다시 중성적인 것이 유행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매출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있잖아. 성별 차이를 막 극대했어. 같은 제품을 성별에 따라 판매를 하면 매출이 2배 막 오르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됐어. 그러면서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라는 어떤 색상 코드가 자리를 잡았어. 즉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오늘날의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
이라는 성에 따른 세상 코드는 사실 인위적이라는 거지. 강제적인 어떤 주입식 어떤 간섭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